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 시그널에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실제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 내란 수계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재판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사상 초유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월 10회에서 15회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두세 차례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결 중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저희가 의원 워크숍 때 법사위원들의 결의로 좀 이 법원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라는 취지와 또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결의를 통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아무런 법원의 자정 노력이 없는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이 사법부가 사실 스스로 독립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좀 기다려보고 사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 뭐 이런 수순 같긴 한데 탄핵안은 마지막에 뭐 하실 카드인 거고 당장 뭐 추진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도 어찌됐건 계속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직위원 재판부만큼은 룸사롱 의혹에 대한 이 대법원의 감찰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법관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으면 대법원이 빠르게 감찰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많은 국민적 공분이 직위원 판사에게 있듯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 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상하는 듯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저번 주에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법원의 입장은 확고 요지부동이구나. 확고한 게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최종은 그럼 탄핵이냐? 라고 했을 때 뭐 그건 선택지 중에 하나지 그게 최종적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 약간의 좀 기류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정말 강유정 대변인 얘기대로 약간의 오독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공감이 없는 상태이신 건가요? 뭐 사법개혁과 분리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정말 당에서만 나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일단 강기정 대변인의 이 발언을 보면 어찌됐건 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 원칙적인 공감을 한다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대법원의 상고심이 6일 만에 결정되는 경우는 아마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3심 재판이 파기환송 취지로 이 6일 만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나서 선고기일 지정까지 6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뭐 사실상 주말 빼고 나면 뭐 한 4, 5일 정도 만에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판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군사작전 하듯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국민주권을 훼손했다고 보고요. 당연히 대선 헌정질서가 어찌되건 회복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삼권분립을 비롯한 많은
법적 이 헌정 질서에 대한 하자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는 책임을 언젠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내란 재판을 지속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 책임 있는 자정 노력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문제를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좀 대결을 하겠다라는 의지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와 별개로 대통령실도 저는 그 정도의 원칙적 공감 정도를 했다고 보고요. 당은 당대로 정당에서는 당연히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뀌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같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나중까지 생각해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을 직접 압박하는 거는 탄핵 사유다 이러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당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뭐 본인들이 얘기하기론 원내대표 간 합의상을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네. 그걸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되게 놔두나요? 아니 필리버스터라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예. 어찌되었건 지금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변인의 브리핑 정도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정도의 정무적 감각이 없으면 저는 그 당의 수준이 한계다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조금 뭐든지 이 디벨롭하는 과정들, 예.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치 공세를 강화하면서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이 흐름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다 중간 다리를 다 건너뛰고 갑툭튀로 하니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희가 정치 공세라고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도 다 여러 가지 과정이겠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런 이 선후 관계를 저희가 준비 과정이 있는 건데 예비 동작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메시지화하고 충분히 어떤 전초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빌드업을 안 하고 그냥 막 결론부터 막 가는 거군요. 네, 본인들의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좀 이 단계를 거쳐야죠. 예. 장외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또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두 분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민주당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이 국민적인 여론을 좀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예. 윤 어게인 시즌 2 아닌가 싶고요. 본인들 세력을끼리 뭉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수 지층 분들이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보수 정당이 가장 강할 때는 엘리트주의와 결합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여러 이 시장 경제라든지 경쟁을 통한 우위에 서는 이 정치적 가치를 강조할 때 보수 정당이 강한데 이 명예와 품위 어떤 그런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수 정당이 강해질 때 모습인데 네. 만약 또 장외 집회를 간다면 과연 보수 지지자들도 그걸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되건 헌정 질서, 법치주의, 법적 절차 하에서 그 내에서의 어떤 보수 정당의 활동들을 기대하는 많은 품위 있는 보수 지지층이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국 당원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당원대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대회 그랬었죠.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보수 지지층의 또 중도에서도 좀 보수적,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예. 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나가는지 네. 이해를 못하시겠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인가요? 내란 전담재판부인가요?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랑 대법관 증언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신데 추석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시겠다는 계획이셨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지도부도 아니고 사법개혁 특위에 소속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향후 일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법개혁 안들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결단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검찰개혁안이고 당정대 네.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법개혁에 대한 안도 나왔고 그걸 발표 시점과 결정의 시점 그리고 당정대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간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을 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삼권분립 위반이다, 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나온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사위원이시니까 이게 좀 실제로 당내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내란특별재판부가 처음 거론됐을 때 특검법이 있다 보니까 특별검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이 단어로서 특별판사를 네. 하다 보니까 특별재판부란 표현이 써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법사위에서 전담재판부로 이 호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 제안을 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법 취지나 도입하는 과정도 전담재판부고요. 우리나라는 법원저주법상 각 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 내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와 뭐 민사부, 형사부 또 영장전담 판사를 둘 수 있게 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란 외환죄와 관련된 신속하게 예를 들면 민사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전담하기 위해서 민사부가 있는 거고요. 형사재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형사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영장전담부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에 대한 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금 직연 판사같이 저렇게 유의자적 하는 것보다는 예.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했고요. 거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돼서는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다만 이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기 전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물론 국회와 이 대법원 또 그리고 이 대한변협이 함께 변협. 논의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뭐 저는 국회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뭐 저희가 그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국회 다만 몫을 좀 넣지 않는 쪽으로도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너무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지 않길 바라고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좀 더 포함시켜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예. 재판부의 구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심 진행 중이잖아요. 주기현 판사 주도로.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냥 재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2심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신다는데 뭐 이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뭐 저는 2심까지 가기엔 좀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다라고 네. 보고요.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직연 판사가 스스로 회피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스스로 회피하시는 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예.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 그리고 사실 사실 고생하시는 법관님들, 판사님들 많으신데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면 스스로 원래 회피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제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혹은 신뢰를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회피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저는 모양새가 좀 좋다고 보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 법원행정처에서라도 스스로 제척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를 좀 만드셔서 저는 재배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럼 정말 직위원 법관도 포함되겠죠. 뭐 후보군에서 네. 포함해서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위헌 논란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 같고 당내에서는 위헌은 전혀 없습니다. 위헌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위헌이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근거로 위헌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라는 것은 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장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법관 구성과 관련된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하에서 무작위 배당, 그러니까 소위 이 전자 배당 방식이죠. 현재 네.
전자배당만 공정하다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당연히 이 행정 편의상 이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배당해왔던 거고, 네. 해당 추천위원회가 구성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산하에서 또 대법원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배당, 그러니까 인사 추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헌 논란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아무래도 이 위헌 논란이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앉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같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뭐 국회 추천 몫이 들어온다고 한들 현재 안으로만 해도 3분의 1인데요. 과반 의결이 아니잖아요. 결국 대법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였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양보할 수 있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 국회가 빠진다면 아마 전혀 이 위헌 논란은 아마 아예 없으죠. 뭐 위헌 논란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반대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 근거로 위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는 너무 빈약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